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상목이 양다리를 걸쳤잖아요. 아주 어제까지는 거고, 저게 네. 그 선별 임명 때 엄청나게 국민들이 반발했는데 양다리를 딱 걸치면서 자기 탄핵 안 당했다고 선택을 네,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선별 임명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네. 용산은 교감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상무기가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쪽 저쪽에 다 공격을 받아버린 거죠. 받지만 아니 예. 오히려 거기까지예요. 공격을 받지만 예. 공격을 받는 게 막 완전히 미친 듯이 이렇게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서로 간의 명분을 서로 얼굴을 좀 챙겨주는 측면에서의 공격이지. 예. 민주당도요. 너 잘못한 거 맞아. 너 탄핵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봐줄게. 이런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너가 40여까지 임명했으면 넌 죽여버렸을 텐데 이런 마음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쪽을 들어보니까 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고육지책으로. 양쪽 다 그 정도 인정한다는 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하고는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으니까 오케이. 용산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윤석열 편은 윤석열밖에 없다 지금. 맞아요. 그 말이 완전히 맞아요. 이제 고립작전으로 가고 있고 윤석열이 아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이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 편이 되어버렸느냐, 아니면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어떻게 평가해 주는 게 맞습니까? 전 어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지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걸 여야 합의를 하라고 또 마흔역 재판 후보자를 그런 식으로 임명을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가 왜 자꾸 이렇게 망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의 지금 트럼프의 미국 공화당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그러니까 점점 더 극우화돼가고 헌법을 그냥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인간들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헌법의 위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헌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놓고 우리는 헌법 다 어겨도 되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따위로 나오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고 멀쩡한 정신 갖고 있는 인간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임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권한대행이 처해 있는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우리들이 모르는. 애매하고 그건 헌법은 애매하고 안 애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인식, 정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 중 되게 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갈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만약에 최상목이 임명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원식 의장이 안 한다고 이제 선포를 하든 뭘 하든 하게 되면 우원식 의장이 원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 대행이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 올린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니네가 좀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사실은 할 생각이었었어요. 그리고 어제 2명 임명하고 나니까 1명 남은 것에 대해서 또 권한쟁의 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1명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됐든 이 최상목이 선택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9명으로 만들 수 있는 가망성이 생겨버렸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으로는 우리 평론가님 말이 다 맞는 말인데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일반적인 정서 감정도 맞는 말인데 저는 어차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하려고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그 전에 좀 한 단계를 좀 들어가기 쉽게 일부러 야당에게 좀 저는 오히려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국민의힘이 모를 리가 없고 국민의힘 그동안에 계속해서 억지 부린 거 자기네가 모를 리가 없고 그래 탄핵시키려면 탄핵시켜 나 올 거냈어 이렇게 좀 약간 저자세로 나가면서 그들을 달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상목의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가 되는데 오늘 이제 여러 매체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하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건 뭐냐면 보수층 절반가량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진보 3, 보수 3, 중도 3,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구분해 왔잖아요. 근데 보수 쪽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윤석열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수층의 절반 정도라고 하는 사람은 계엄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확고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계속 지금 존재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기대고 지금 저렇게 버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15%에서 20% 사이쯤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세력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는 뭐 경제도 중요하고 어떤 판단력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 정도면 한독수도 전 그래가지고 자격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도 15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인식과 공유하는 조치들을 자꾸 취하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뭔가에 준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는 이제 다른 주제 때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별 임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자,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바로 윤석열 체포하러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고립작전에 보수든 수사기관이든 일단 탄핵은 기정사실로 하고 긴급 체포하고 구속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수처가 이것을 전격적으로 실행할 것이냐. 새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전원 출근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체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것을 이제 뭐 여기 앉아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네. 얘기지만 첫째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아는 사람이면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절차적인 어떤 무슨 뭐 방해가 있지 않는 한 여기서 절차적인 방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뭐 이걸 해태해가지고 이 요건을 뭐 이렇게 무너뜨린다던가 이런 것이 아닌 한 이것은 인용이 된다라는 거는 법을 조금만 알면은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수사기관들도 거의 뭐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에는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컨센서스라고 부르면 그것은 컨센서스인 것이고 공감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탄핵이 인용되느냐와는 별개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또 수사 논리로 접근하는 게 원칙이니까 체포는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공수처는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준비를 해놓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기일이 일주일 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뭐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집행 안 해야지 이러고 이제 집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비상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쉬는 날이라고 다시면은 이 토요일 일요일도 뭐 쉬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목금 월밖에 이제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쉬는 날은 당연히 없다라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자를 질질 끌면 끌수록 이 지금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하고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지지자들이 막으면 집행을 할 수 없을 걸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질질 끌면 끌수록 이 동력은 계속해서 이제 이 동력이 계속 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제도 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하는 이 민주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집회 그리고 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 극우 지지층들의 집회가 그 관저 앞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열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집중이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빨리 집행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고 이러한 이제 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집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이 체포 스케줄을 잡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